안녕하세요. 저는 장기요양기관의 노인 주간보호센터에서 일하는 하영창이라고 합니다. 주간보호센터는 그 노인 장기요양보험의 등급을 통해서 그 노인성 질환을 앓고 계신 어르신들이 입소할 수 있는 센터가 되겠습니다. 센터는 낮 동안 아침부터 저녁 시간 정도까지 집에서 돌봄이 어려우신 그 노인분들을 대상으로 저희 센터에서 낮 동안 돌봄을 제공하는 그런 기관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웹진을 이렇게 간혹 저희가 공단 홈페이지 들어가면 보게 되거든요. 거기에서 이제 미담 사례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을 좀 접한 적이 몇 번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언제 공모가 나온지는 사실 몰랐고 공단 홈페이지에 이제 게시물을 보고 미담 사례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 센터에서도 많이 일어나는 것들에 대해서 많이 공개하고 싶었고 좀 알리고 싶었고 그런 마음으로 체험 수기를 공모하게 되었습니다. 수기에도 좀 써 있긴 한데 저희 70대 초반 정도 되는 남자 어르신입니다. 한눈에 봐도 굉장히 깔끔하시고 젠틀해 보이시는 분이 입소를 하셨는데 그분이 현직에 계셨을 때 입고 계셨던 아마 근무복 잠바였던 것 같아요. 그 옷을 그대로 입고 계셨는데 이분이 성격적으로 굉장히 깔끔하시고 어떤 흐트러져 있는 거나 아니면 바닥에 뭐 하나 떨어져 있는 것차도 이렇게 못 보시는 성격을 갖고 계셨던 분입니다. 책상 줄도 정확히 맞추시고 쓰레기통도 차면 바로바로 비우시고 근데 이분의 좀 핸디캡이 본인의 그 목욕하는 거를 좀 싫어하셨어요. 근데 이제 그 보호자님, 사모님이 계셨는데 이제 집에서도 그거를 이제 아무리 부부관계라고 할지라도 이 씻기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어려움을 좀 겪으셔서 저희한테 이제 부탁을 의뢰를 하셨었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남의 말을 잘 안 들으시죠. 그래서 한 번은 이제 직원들과 이제 고민을 하다가 저분이 깔끔한 성격인데 정작 본인의 몸을 씻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거부감을 갖고 계시니 어떻게 하면 좀 좋을까 고민하다가 저희 원장님이 이제 조그마한 손거울을 하나 어르신께 딱 쥐어드렸어요. 본인의 얼굴을 딱 보시더니 깜짝 놀란 거죠. 그렇게 깔끔하신 분이 정작 자기의 얼굴 수염이 더부룩하고 씻지 않은 그 모습들을 보고 좀 놀라셨던 것 같아요. 근데 그 길로 이제 씻으시죠 하니까 아기처럼 손을 잡고 붙잡고 이렇게 화장실, 그 욕실에 들어가서 바로 목욕을 하고 나왔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족들이 하지 못했던 뭐 그런 부분들도 센터에서 저희들이 잘 지혜롭게 어떤 방법들을 찾아서 수행했던 그런 기억들이 남습니다. 그 어르신이 참 똑똑하셨던 분입니다. 그 인지는 굉장히 떨어지셨는데 어떤 인지 수업이나 이런 걸 할 때 굉장히 수행 능력이 좋았어요. 그만큼 그게 지능적인 부분이 뛰어나셨던 분이에요. 근데 처음에 센터에 오셨을 때는 거부감도 많으셨고 굉장히 까다로우신 분이었는데 이제 그분께 저희가 그 식사에 대한 부분들을 좀 맞춰드린 부분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부터 만족감이나 우리 센터에 대한 직원들에 대한 약간 신뢰감이 좀 쌓였고 그때부터는 이제 저희가 인사말로 사랑합니다, 안녕하세요 이 정도의 인사법을 했었습니다. 근데 이분이 이 독특한 발음이 있으셨어요. 사랑해요 하면서 이 손가락 이 하트까지. 근데 그런 것들이 아직까지도 저희 인사법이 되어서 사용을 하고 있거든요. 지금은 이제 하늘나라에 가셨지만 만약에 다시 오신다고 하면 어르신께 배운 그 인사법, 손아트까지 이렇게 만들어주신 그 인사법을 지금 남아 계신 어르신들과 우리 선생님들이 잘 사용하고 있다고 어르신 사랑한다고 다시 이렇게 안아드리고 싶습니다. 어르신 사랑해요. 네, 네. 어르신들께 제가 한번 여쭤본 적이 있어요. 어르신들 가장 행복한 때가 언제였어요? 이렇게 물어봤더니 거의 대부분이 자식들 낳았을 때, 손주를 봤을 때, 그러니까 자녀분들의 행복이 곧 자기의 행복으로 이렇게 생각들을 하시는 게 많더라고요. 어르신들이 근데 자녀분들은 항상 보지 못하시잖아요. 센터에서 주로 이용하시면 저나 우리 선생님들이 그 아들, 딸의 역할을 대신하고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저희를 투영해서 이제 자녀분들께 느끼는 그런 행복감을 느끼신다고 생각을 해서 때로는 저희도 이제 자식들처럼 재롱도 피워드리고 그렇게 가까이에서 친밀하게 이렇게 말벗도 해드리고 그런 어떤 큰 행복은 아니고 그런 일상적인 모습에서 자녀처럼 저희가 해드릴 때 그럴 때 상당히 행복해 하시는 것 같아요. 아프리카 속담에 보면 노인 한 사람이 세상을 떠나면
도서관 하나가 불타서 사라지는 것과 같다라는 속담이 있습니다. 그만큼 어르신들이 그 세월을 통해서 누리셨던 또 갖추셨던 그 지혜와 지식은 저희가 범접할 수 없는 거고 수많은 지혜를 배울 수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 중에서도 저희 어르신들을 좀 뵈면 베푸는 거, 나눠주는 것들에 대해서 인색하지 않으세요. 대부분 어르신들이 뭐 자그마한 그냥 귤 하나, 뭐 땅콩 하나 이런 것들을 주머니에 싸우셔서 이거 먹어봐, 이거 먹어 막 하면서 그렇게 나누는 것들, 별로 가진 거는 많지 않으시지만 이렇게 나누는 것에 굉장히 이렇게 인색하지 않으신데 결국은 그게 이제 저희가 받으면 감사하다는 말이 계속 돌아가잖아요. 그럼 거기에서 또 어르신들 또 만족을 하세요. 내가 이렇게 가져다 주면 작은 거지만 가져다 주고 베풀면 나한테 또 기분 좋은 소리가 들려오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어르신들도 아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희도 그런 어르신들의 모습들을 통해서 베풀면은 결국에는 그 즐거운 말들이 나한테 되돌아온다라는 어떤 그런 지혜들을 배운 적이 있습니다. 그 합창이라는 것은 한 번에 일회성으로 끝나는 프로그램이 아니고 중장기적으로 매주 이렇게 조금씩 연습을 통해서 어떤 결과물이 만들어지는 거기 때문에 일회성이 아닌 나중에 결과물에 대한 어떤 성취감 이런 것들이 어르신들이 느껴지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걸 내가 어떻게 해 하다가 차츰 이제 실력이 늘어나고 다 같이 불러지는 그 합창을 통해서 이제 하모니가 이렇게 전달이 되고 느껴지시니까 이제 성취감들이 굉장히 높아지시고 내가 이걸 해냈구나라는 이런 자부심도 생기고, 덩달아서 그런 것들이 모이면 다른 기타의 프로그램이나 이런 것들의 참여도가 굉장히 의욕이 높아지시고 그런 변화들이 좀 있으신 것 같아요. 저는 딱 하나를 찍으라고 하면 그 존중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르신들의 치매를 앓더라도 행위에 대한 기억은 잊어버리실지 몰라도 감정에 대한 기억은 갖고 계시거든요. 잊어버리질 않으십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내가 진심이 아니면, 존중을 바탕으로 한 진심이 아니면 어르신들도 그걸 느끼신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어르신들을 저희가 존중하는 마음으로 진심으로 다가가면 어르신들이 그 감정적인 부분들이 치유가 되고 그 기억을 통해서 만족도나 자존감이 높아지신다고 생각하고, 두 번째는 이제 친절함, 그리고 세 번째가 이제 세련됨. 저는 이 세 가지를 저희 센터의 어떤 모토로 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일반적으로 어떤 고급 레스토랑을 가거나 고급 호텔에서 가면 굉장히 내가 어떤 그 지위나 위치가 상승한다라고 느껴지잖아요. 그게 세련됨으로부터 받아지는 서비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어르신들이 비록 좀 세련됨이나 어르신들 자체에는 그런 것들이 좀 미약한다고 할지라도 그분들께 제공되는 서비스도 세련되지 않으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 세련될수록 어르신들이 조금 더 자존감도 높아지고 본인들이 느끼는 만족감, 나의 어떤 그런 가치나 이런 것들을 조금 더 높게 보실 수 있다고 생각을 해서 저는 세련됨, 그리고 친절함, 존중, 이 세 가지를 꼽습니다. 보통 요양시설 하면 부정적인 시각이 좀 많죠. 아무래도 그 일반 사람들은 매스컴을 통해서 어떤 사건, 사고로 이런 요양시설들에 대한 정보를 얻기 때문에 뭐 폐쇄돼 있고 굉장히 내부에서 벌어지는 어떤 안 좋은 이런 사건들을 많이 접하다 보니 부정적인 시각이 좀 많다고 생각이 드는데, 지금은 상당히 보호자님들도 만족도가 높으세요. 실제로 이용하시면. 그러니까 보호자님들뿐만 아니라 일반적인 분들도 어떤 인식 개선이나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제 그런 것들은 좀 많은 미담이 좀 만들어져서 많이 공개가 되고 알려지고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하고, 안심하고 보내셔도 된다. 꼭 이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장기 요양보험이 2008년도에 이제 시작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때만 해도 이제 제도적인 그 안착이 안 됐을 때죠. 그 인지도 좀 떨어지고, 그러니까 외국의 사례들을 많이 이렇게 끌어다가 우리나라에 맞는 현실에 맞게끔 이렇게 해서 종사자들에 대한 어떤 그 기준, 인력에 대한 기준이나 시설 기준 이런 것들이 좀 채 정비가 되지 않았었던 것 같습니다. 지금은 시설에 대한 규모, 인력에 대한 기준, 뭐 프로그램에 대한 부분까지 인지 프로그램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까지도 기준이 많이 지금 세팅이 돼 있거든요. 네, 앞으로는 거기서 좀 더 나가는 건 아까도 좀 말씀드렸지만 홍보가 가장 부족한 것 같아요. 이 제도는 제가 봤을 때는 굉장히 안정적으로 지금은
안착화돼 있다고 판단은 하는데 이제 이것을 몰라서 이 제도를 이용하지 못하는 분들이 너무 많다. 뭐 지금 웹진이나 미디어를 통해서 좋은 사례들이 많이 다뤄졌으면 좋겠고 이제 그런 것들이 공단 차원에서 홍보나 이런 것들이 강화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장기요양보험 웹진 이름이 행복한 동행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행이라는 것은 혼자 가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외롭지 않다라는 것을 전제하기 때문에 그 외롭지 않으려면 결국에는 관심과 더 많은 사랑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종사하고 있거나 내가 알고 있는 것도 중요한데 좋은 사례들 또 미담들 그리고 내가 적극 권장할 만한 이런 것들을 많이 발굴해내서 서로 공유하고 또 전파하고 하는 그런 노력들 그런 것을 통해서 이렇게 동행이 이루어지는 것 그런 것들을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대부분의 이 종사자 선생님들이 열악한 환경, 처우를 딛고서 묵묵히 일하시는 분이 대다수입니다. 어르신들을 진심으로 이렇게 대하지 않으면 언젠가는 그게 드러나서 본인 스스로도 힘들고 어르신들도 그걸 금방 눈치채고 알아보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은 그만큼 감정 노동도 겸하면서 신체 노동까지 겸하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하지만 굉장히 보람돼 있는 일이고 의사들이 하지 못하는 일들도 우리 선생님들을 통해서 어르신들이 이렇게 다시 되살아나는 그런 모습들도 발견하게 되거든요. 그런 것들에 대한 자부심 이런 것들 가지셔도 충분할 것 같고 봉사의 정신보다는 전문화되어 있는 책임감과 이런 것들을 갖고 임하시면 보다 좋은 그런 세상이 만들어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